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왼쪽이 힘이 세면 오른쪽이 힘이 약하든가, 키가 크면 다른 게 부족하고, 또 키가 작으면 또 어떤 능력들이 있고,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게 인복, 재복, 자리복, 이런 말들 하죠. 먼저 자신이 어떤 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복이 없는지를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면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싫은 것은 안 보고 좋은 것은 보고, 이런 식으로는 자신을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나 또한 부끄러운, 또는 보기 싫은 그런 것들을 대면해야 됩니다. 잘 되는 것들은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그건 계속 잘 될 거거든요. 부족하거나 뭔가 터덕거리는 것들은 정면으로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이, 어떤 복이, 재복이 많은지, 아니면 자리복이 많은지, 또는 사람 복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카센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카센터가 별로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는 항상 사람이 끊이질 않았어요. 직원 한 명을 두고 둘이서 일을 했는데, 직원들마다 들어오면은 자기 일처럼 일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직원들이 오면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직원들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해주더라고. 물론 그 주인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늘 이렇게 부담이 안 가게 웃는 낯으로 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원인이 됐을까요? 어쨌든 거기 들어온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죠. 소위 말하면 그분은 인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준 거예요. 그러면 재복도 있는 것이지만 먼저 인복이 전제됐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재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없어. 예, 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네요. 돈은 있는데 친구가 없어요. 보면 늘 돈을 계산해서 쓰고, 또 내가 샀으면 네가 사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거의 내가 한번 샀으면 네가 사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상당히 거의 정확해 보이기도 하지만 부담되기도 해요.
알아차림,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또는 무엇이 부족한가. 현실을 냉철하게 알아차렸을 때 거기에서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잘못 살고 해도 본인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계속 잘못된 삶을 살죠. 우리는 너무나 바깥으로, 내 밖으로 시선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는데 소홀하고, 나를 봐주고, 또는 나와 대화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적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라 그래.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상대방을 알고 나면 나를 알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알게 되면 상대방을 아는 것은 쉬워져요. 이상하죠? 상대방은 내가 아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아는 것은 나의 표면적인 것도 알 수 있지만 나의 어떤 의식의 작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탐구하는 것보다 나를 탐구하는 게 훨씬 자료가 많고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나도 한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한 인간이고, 우리는 똑같은 몸이라는 유기체, 그냥 어떤 몸이라는 생명체에 안착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몸의 작용, 몸의 안에 들어있는 이 의식의 감정 작용. 되게 이질감 느껴지는 게 뭐냐면 기계처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계에 의존해서 투석을 하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었어요. 그건 상상도 하기 싫었어.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고 본 적도 없고 내가 기계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또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컴퓨터나 인공지능들을 보면 다 인간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어요. 어디 전혀 색다른 곳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고요. 컴퓨터, CPU라든가 모뎀, 램, 롬, CPU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인간의 한 부분 같아요. 마음 바탕이 있고 머리에 유동적인 의식이 있고, 그리고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인식 기능, 이런 것들이 컴퓨터 똑같아요. AI는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학습하는데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기계로 봐야 돼요. 기계로. 자기 자신을 기계 하나로, AI를 한번 인식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말들은 감정적인 사람들한테 통하는 말이에요.
승부의 세계에서 사람이니까 봐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지극히 감정적인 발언들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좀 더 냉정해져 보면 그 감정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감정 때문에 또 좋은 일도 생겨요.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을 입고 있어요.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이라는 어떤 머신, 기계의 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안착되어 있다고. 이거를 어떤 생명체 또는 어떤 몸 자체를 어떤 근엄한 존재라고 보면 안 돼요. 몸이라는 것은 머신이에요, 머신, 기계. 이건 조건 지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 조건이 소멸했을 때는 죽음이라는 그런 식으로 종말을 맞이하죠. 이 삶이라는 것, 이 현상이라는 것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계, 조건 지어진 것, 연기적인 사고, 왜 생각이 현상을 일으키는가? 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을 생각합니다. 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생각과 돈이 된다고 하는 행위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돈 벌려면 친절해야 되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면 친절이 기본입니다. 노동을 한다면 몸의 힘이 1번이겠죠. 어떤 머리를 써서 돈을 벌 거라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조건이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시기든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꿈이라고도 하지만 돈 버는 것 또는 어떤 자리에 가는 것 또는 어떤 창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합니다. 그걸 소위 복 짓는다고 해요. 복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자체가 복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철학책이라든가 또는 소위 양서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볼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봐야 될 책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공부해야 될 양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분들은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에서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좀 실수할 수 있겠죠. 또는 운동선수들은 특히나 그런 일 많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어떤 인격이 어쩌니 저쩌니. 왜냐하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복을 짓다 보니까 다른 쪽에 관계나 이런 거에서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뭘 잘하는가 또는 뭘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복을 지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살면서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신경을 못 쓰고 어떤 것들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다 잘하기는 어려워요.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치닫는 것, 그거는
그 목적에 매몰된 상태죠. 목적에 매몰된 상태. 그래서 부도덕함이나 도덕성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부도덕하거나 하더라도 또는 법을 약간 벗어나서도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목표에 매몰돼 버려서. 문제는 이런 데서 발생하죠. 복을 안 지어도 좋지만 이제 그런 데서 부족한 것들을, 인간관계가 만약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불법 행위들 또는 부도덕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고요. 제가 말한 것이나 누가 말한 것이나 이런 걸 넉넉히 쳐다보고 아주 귀글에 들어봐도 이건 정보에 불과해요.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과정이 또 있잖아요. 안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은 시초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리가 될 뿐이지 아무 상태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정보를 들은 것은 뭔가를 내가 동작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시초를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듣는 건 좋지만,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은 내가 그걸 재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불교 경전에서는 교학이 있고 수행법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는 않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나누어서 분명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은 교학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는 나는 됐으니까 실천을 하겠다 하면 실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늘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들은 나를 알아차리고 내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이게 시점이에요. 시작점.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잘못된 게 없는데 뭘 시정하고 뭘 발전을 시킵니까? 내가 부족하고 뭔가 어긋나 있고, 또는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알미 필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부족하니까 들어야 돼,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냉철하게 살펴서 자기의 장단점을 또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내가 집중해 볼까 라고 하는 어떤 타겟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다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한우물만 파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길다고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치닫게 치대지 말고 좀
널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 세계를, 이 삶이라는 것을 유유히 좀 흘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